있습니다. 어제 미리 분석 내용을 전해드렸던 1번 경기부터 3번 경기는 빠르게 최종픽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영보이스 대 마카비 하이파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갈라타사라이 대 몰데이 경기는 갈라타사라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투폴 추천으로는 무승부까지 이변 픽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 파나티나이코스 대 브라가의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3번 경기 분석 내용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어제 올려드린 현미경 분석 동영상을 통해서 분석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4번 경기부터는 빠르게 살롱 코멘트로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AEK 아테네 대 엔트워프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아테네로서는 상당히 아쉬웠던 지난 1차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 16분 만에 엔트워프에게 선제 실점을 당한 아테네였는데 후반 초반에 엔트워프 수비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아테네가 수적 우위를 점했지만 슈팅을 22개나 때렸음에도 동점골을 넣지 못하면서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기대 득점값이 2.06골이나 됐던 아테네였지만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졌던 아테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 엔트워프의 골키퍼 장 비테즈 선수가 선방을 4개나 보여주면서 맹활약을 한 점 역시 주목할 만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엔트워프의 골키퍼 비테즈 선수가 지난 시즌 벨기에 리그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가 무려 20번이나 됐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골키퍼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엔트워프의 골키퍼 비테즈 선수가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체력적인 면에서 엔트워프 같은 경우에는 주말 헨트와의 리그 경기가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 2차전을 앞두고 충분히 체력 안배를 했다는 점 역시 엔트워프에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테네는 자국 리그 홈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에 그치면서 체력적인 누수까지 있었기 때문에 엔트워프 쪽 이변 픽을 충분히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엔트워프의 주포 공격수는 과거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 한솥밥을 먹었던 빈센트 얀센이라는 공격수가 있는데, 이 얀센 선수가 최근에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3경기 연속골 5골이나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엔트워프가 최전방에서 얀센 선수가 결정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지난 아테네와의 1차전 경기에서도 이 얀센 선수가 득점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얀센 선수가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엔트워프의 수비 쪽에는 토트넘 출신의 수비수 알더베일러트 선수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아테네와 스쿼드를 비교했을 때 전혀 밀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테네 쪽 리스크가 있는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테네의 주포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이 레비 가르시아라는 공격수가 이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레비 가르시아 선수가 지난 시즌 그리스 리그에서 14골을 넣으면서 득점 2위를 차지했던 아테네의 핵심 공격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레비 가르시아라는 공격수가 엔트워프와의 1차전에서 허벅지 부상 여파로 전반 36분 만에 교체 아웃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아테네의 공격수 레비 가르시아 선수가 또다시 결장이 된다면 아테네가 골 결정력 난조를 겪을 수도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테네의 승리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 것은 이미 시즌 개막 이전에 7월 달에 엔트워프와의 평가전에서 3대0 완승을 거뒀던 아테네이고, 2021년 친선전에서도 엔트워프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던 아테네이기 때문에 체급적인 면에서 엔트워프에게 그리 밀리지 않는
아테네라는 점에서 여전히 수적 열세가 없다면 충분히 홈에서 엔터프 상대로 해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테네의 주포 공격수 레비 가르시아 선수가 결정이 된다면 엔트워프의 골키퍼 비테즈 선수가 선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엔트워프에게 또다시 덜미가 잡힐 수도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코펜하겐 대 라쿠프의 경기인데 코펜하겐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승부까지 이변픽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라쿠프 입장으로서는 코펜하겐과의 홈경기 1차전 선제 실점이 상당히 아쉬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펜하겐 선수가 박스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가 라쿠프의 수비수를 맞고 굴절이 되면서 자책골로 연결이 된 것이 라쿠프에게는 굉장히 불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반 막판에 동점골을 넣었던 라쿠프이지만 간발의 차로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된 점 역시 라쿠프에게는 굉장히 아쉬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경기 내용 자체는 점유율 52대 48로 근소하게 오히려 라쿠프가 앞섰던 부분이 있고 슈팅 숫자 역시 8개 대 5개로 라쿠프가 오히려 많았기 때문에 경기 내용 자체는 상당히 팽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기대 득점값이 0.59골로 라쿠프가 코펜하겐의 0.24골보다 근소하게 높았던 부분이 있는데 양팀 모두 공격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날카로운 상황이 별로 없었던 1차전이었기 때문에 이번 2차전 역시 은근히 팽팽한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후반 막판에 라코프의 공격수 즈볼린스키 선수가 1대1 찬스를 맞았는데 이 소녀슛이 나오면서 아쉽게 동점골에 실패를 한 것 역시 라코프가 상당히 아쉬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코프의 공격수 즈볼린스키 선수가 자국 리그에서는 4경기 3골로 나쁘지 않은 폼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에 챔피언스 리그 예선 경기를 통틀어서 보면 5경기 무득점으로 골 감각이 다소 무뎌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라쿠프 입장에서는 주말에 자국 리그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안배를 한 상황이고 오히려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주말 자국 리그 홈 경기에서 실케보르에게 1대3으로 패배를 당하면서 체력적인 누수가 조금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코펜하겐이 핵심 미드필더 클라에손 선수를 비롯해서 부분적인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체력 안배를 했지만 어쨌든 주말 자국 리그 경기에서 패배를 당한 코펜하겐이기 때문에 주말 자국 리그 경기가 없었던 라쿠프보다도 체력적인 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팀 모두 전력 누수가 있는데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 아추리 선수가 부상으로 결정이 되고 라코프는 주전 중앙 수비수 스바르나스 선수가 부상으로 결정이 됩니다. 또한 라코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폴란드 리그에서 10골을 넣었던 영입생 측면 공격수 예보아 선수가 최근에 컨디션 문제로 6경기째 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보아 선수가 또다시 결정이 된다면 라코프가 측면 공격력이 아쉬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 자국 리그 폴란드 리그 기준으로 라쿠프가 홈 성적이 14승 2무 1패, 원정 성적은 9승 3무 4패로 원정에서 다소 기복이 있었던 라쿠프라는 점에서 여전히 홈팀 코펜하겐이 근소하게 우세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1차전 경기 내용 자체가 팽팽했고 라쿠프의 실점이 굴절 자책골 다소 불운했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무승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투표율이 코펜하겐 승리에 80% 이상 몰린 것 치고는 1차전 경기 내용이나 양팀의 체급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점이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5번 경기는 코펜하겐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PSV 대 레인저스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으면서 레인저스 쪽 이변까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최근 유럽 대항전에서 굉장히 자주 만나고 있는데 상당히 팽팽했던 결과가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레인저스가 유독 PSV 원정에서 강했던 모습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99년부터 작년 2022년까지 PSV 원정 3경기에서 레인저스가 2승 1무로 패배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PSV 원정만 가면은 레인저스가 굉장히 강했던 모습이 있고 최근의 전적을 보시면 오히려 PSV가 레인저스 상대로 1승 3무 2패 열세를 보이면서 챔피언스리그 문턱에서 번번이 레인저스에게 덜미가 잡히면서 유로파리그로 떨어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레인저스의 이러한 천적 면모를 고려한다면 이 PSV가 제 아무리 홈 경기라고 할지라도 쉽사리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운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PSV 같은 경우에는 지난 레인저스와의 1차전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을 했었던 측면 자원 노아랭 선수와 중앙 수비수 안드레 하말료 실바 선수가 모두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까지 있기 때문에 이 주전 자원들의 부상 이탈이 염려가 되고 있는 PSV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체력적인 면에서는 PSV가 주말에 자국리그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체력적인 안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주말 자국리그 원정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홈팀 PSV가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구단 가치 면에서는 PSV가 64위, 레인저스가 88위로 근소하게 PSV가 더 높은데 오히려 웨파 랭킹 면에서는 레인저스가 32, PSV가 40위로 레인저스가 높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유럽 대항전 DNA는 레인저스가 PSV에게 밀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PSV가 레인저스 원정에서 점유율 65%나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PSV가 홈에서 주도적인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PSV가 선제 실점을 당했을 때 레인저스의 전방 압박에 공을 빼앗기면서 실점을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PSV가 올 시즌 네덜란드 리그에서 경기당 쇼패스 횟수가 581번으로 가장 많은 쇼패스를 뿌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PSV가 후방에서 짧은 패스로 풀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짧은 패스 빌드업을 고집을 하다가 이번 2차전에서도 레인저스의 순간적인 압박에 의해서 공을 빼앗기게 된다면 1차전과 마찬가지로 허무하게 실점을 하는 장면도 그려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레인저스가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향후 일정 면에서는 이 레인저스가 PSV 원정 이후에 4일 뒤에 이 자국리그 라이벌 팀인 셀틱과의 올드펌 더비 홈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올드펌 더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일정 면에서는 레인저스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열려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6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카라바흐 대 NK 올림피아의 경기인데 카라바흐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1차전 올림피아 원정에서 카라바흐가 깔끔하게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 내용 자체는 점유율 면이나 슈팅 숫자 면에서 대등한 모습이 있었지만 확실히 카라바흐가 최근에는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의 경험이 더 많은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카라바흐 같은 경우에는 아제르바이잔 리그 소속이지만 최근 몇 시즌간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 꾸준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 팀이고 심지어 카라바흐가 속한 아제르바이잔 리그가 웨파 랭킹이 29위, NK 올림피아가 속한 슬로베니아 리그가 31위이기 때문에 이 리그 간 체급 차이가 조금은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라바흐가 웨파 랭킹이 66위일 정도로 나름대로 높은 웨파 랭킹을 보여주고 있고, 이 카라바흐의 웨파 랭킹 위아래로 보시면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페네르바체, 볼프스부르크, 제니트, 보데글림, 몰데 같은 팀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카라바흐이기 때문에 확실히 유럽 대항전 DNA가 어느 정도 생긴 카라바흐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에 반해서 슬로베니아 팀 NK 올림피아는 웨파 랭킹이 188위로 유럽 대항전 무대 경험이 굉장히 부족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주말 자국 리그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동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NK 올림피아가 최근에 수비력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데 주말 자국 리그 경기에서도 무려 4실점을 당하면서 2대4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최근 공식 경기에서 이 NK 올림피아가 7경기에서 무려 실점이 16실점, 무실점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수비가 흔들리고 있고, 지난 카라바흐와의 1차전 경기에서 경기 막판에 주전 왼쪽 측면 수비수 수알레이까지 퇴장을 당한 올림피아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흔들리는 수비가 더욱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카라바흐의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안드라데 선수가 이미 NK 올림피아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 안드라데 선수를 직접적으로 마크를 해야 되는 왼쪽 측면 수비수 수알리까지 퇴장을 당한 올림피아라는 점에서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팀이 최근에 3번 맞대결을 펼쳐서 모두 퇴장자가 나왔고, 특히나 올림피아 쪽이 3연속으로 퇴장자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퇴장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 카라바흐가 훨씬 더 경험이 많다는 점, 올림피아가 최근에 수비가 상당히 흔들리는 점을 고려하면 카라바흐 쪽이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지난 시즌 자국 리그 슬로베니아 리그 기준으로 이 홈 성적이 14승 2무 2패로 좋았던 올림피아인데 원정에서는 9승 2무 7패로 훨씬 더 패배 비중이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원정 기복이 다소 있는 올림피아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카라바흐가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7번 경기는 카라바흐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는 세리프티 대 KI 클락스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클락스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최근 유럽 대항전에서의 경험과 익숙함을 놓고 보면 홈팀 세리포티로 기우는 매치라고 보여지는데 은근히 이 클락스비크라는 팀이 까다로운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1차전 맞대결 경기 내용 자체가 상당히 5대5로 박빙이었던 모습이 있고, 물론 웨파 랭킹 면에서는 세리프티가 속한 몰도바 리그가 32, 이 클락스가 속한 페로제도 리그가 39위로 일단 몰도바 리그가 근소하게 높은 면이 있고, 웨파 구단 랭킹 면에서도 세리프티가 84위, 클락스비크가 175위이기 때문에 여전히 세리프티가 우위라고 보여지는 매치이긴 한데, 제가 클락스비크의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는 이유는 이 클락스 쪽의 공격 자원이 상당히 다부진 자원들이 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측면 공격 자원인 프레드릭스베르라는 선수가 최근에 상당히 컨디션이 좋은데 자국 페로제도 리그에서 8골 6도움을 기록 중이고, 이 선수가 최근에 챔피언스 리그 예선 무대에서 이 페렌츠바전 2골, 해켄전 2골, 몰데전 2골로 맹활약을 하면서 자신들보다 체급이 높은 유럽 팀들을 상대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클락스비크라는 팀이 챔피언스 리그 예선전에서 자신들보다 체급이 높은 페렌츠바, 해켄, 몰데를 상대로도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3승 1무 1패의 호성적을 거뒀었기 때문에
이 세리프티를 상대로도 충분히 이변을 연출할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 클락스라는 팀이 페렌츠바라는 팀을 꺾었는데 이 페렌츠바 같은 경우에는 웨파 랭킹이 55위로 이 84위 세리프티보다 훨씬 더 높은 팀이고 이 몰데라는 팀 역시 웨파 랭킹이 70이나 되는 팀이기 때문에 그러한 몰데까지 꺾었던 경험이 있는 클락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1차전 세리프티와 1대1 무승부를 거뒀던 클락스라는 점에서 2차전에서 이변 결과를 연출할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클락스에는 베테랑 공격수 클레트 스카르드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국 페로제도 리그에서 리그 15골 7개의 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지난 1차전에서는 세리프티와의 경기에서 벤치에서 결장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선수까지 쪼코로 투입이 돼서 한 방을 보여준다면 이 클락스라는 팀이 의외로 굉장히 까다로울 수도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세리프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예선 경기에서 마카비 하이파를 상대로 2골을 넣으면서 3경기 3골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아민의 탈랄이라는 미드필더가 징계로 결정이 되는 세리프티이기 때문에 전력 누수까지 다소 있는 이 세리프티라는 점에서 의외로 홈팀 세리프티가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클락스가 챔피언스리그 예선에서 꺾어왔던 팀들의 면면을 살펴봤을 때 세리프티도 충분히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8번 경기는 승패로 가르면서 클락스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아리스 리마솔 대 슬로반부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얼핏 보면 체급적으로는 슬로반브라는 팀이 더 우위에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고 실제 그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홈팀 아리스 리마솔이라는 팀이 그렇게까지 슬로반브에게 마냥 밀리는 팀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파 랭킹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슬로반브가 63위로 꽤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아리스리 같은 경우에는 유럽 대항전 무대 경험 자체는 확실히 슬로반부보다는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아리스 리마솔이 속한 키프로스 리그가 최근에 유로파 리그, 컨퍼런스 리그 무대에서 꽤나 익숙한 팀들이 많이 속해 있는 리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로 키프로스 리그가 24위, 슬로반부가 속한 슬로바키아 리그는 28위이기 때문에 아리스 리마솔이 속한 키프로스 리그가 전혀 체급적으로 뒤지지 않는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 최근에 익숙한 키프로스 리그 팀들이 오모니아, 아포엘, 라르나카 같은 팀들이 있는데 이러한 팀들과 경쟁을 하면서 아리스 리마솔이 지난 시즌 자국 리그 상위권 플레이오프에서 1등을 차지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아리스 리마솔이라는 팀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해외 배당 기준으로 아리스 리마솔이 1.8대의 정배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투표율은 오히려 역배당인 슬로반부에게 40% 이상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리스 리마솔 쪽을 찍어볼 만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1차전에서 슬로반부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한 아리스 리마솔이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상당히 대등했던 부분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구단 가치 면에서도 아리스 리마솔이 근소하게 우세한 부분이 있는데 스쿼드 가치를 놓고 보면 아리스 리마솔이 약 242억, 슬로반브가 약 228억이기 때문에 스쿼드 면에서도 아리스 리마솔이 별로 밀릴 것이 없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선수단의 몇몇 이름값을 놓고 보면 이 슬로반브에는 과거 프리미어리그 와포드에서 활약을 했던 미드필더 쿠츠카 같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름값 면에서는 슬로반브가 조금은 우세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아리스 리마솔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7명,
슬로반브 역시 국가대표 선수들이 7명으로 동일한 숫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쿼드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밀릴 것이 없는 아리스 리마솔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슬로반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유럽 쪽에서 대표팀 선수들이 있고 아리스 리마솔은 주로 아프리카 쪽 대표팀 선수들이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유럽 대항전에서의 경험치와 1차전 승리, 그리고 주말 리그 경기가 없었던 슬로반브의 체력적인 우위를 고려하면 여전히 슬로반브의 승리 가능성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생각보다 아리스 리마솔이 슬로반브와 체급을 비교했을 때 밀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 1차전 경기 내용 자체가 대등했다는 점, 그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슬로반브의 낙승을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슬로반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자국 리그 슬로바키아 리그 기준으로 홈 성적이 9승 2무 무패 극강의 홈발을 보여준 팀이지만 원정에서는 5승 3무 3패로 상당히 기복이 있던 모습이 있었던 슬로반브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정배당을 받은 아리스 리마솔의 승리 가능성도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스파르타 프라하 대 디나모 자그레브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확실히 유럽 대항전에서의 경험 그리고 체급 같은 경우에는 크로아티아의 디나모 자그레브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나모 자그레브의 웨파 랭킹이 38위로 꽤 높은 상황이고 이 스파르타 프라하는 웨파 랭킹이 106위에 머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스파르타 프라하가 속한 체코 리그가 웨파 랭킹이 18위, 디나모 자그레브가 속한 크로아티아 리그가 웨파 랭킹이 20위인 것을 고려하면 리그 간의 체급 차이는 거의 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1차전에서 디나모 자그레브가 핵심 골키퍼 리바코비치 선수가 결장을 한 상황에서 3대1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번 스파르타 프라하 원정에서도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우선 직전 맞대결을 제외하면 양 팀이 지난 7월달 맞대결 평가전을 포함해서 최근에 4경기 중에서 3경기가 무승부가 나왔을 정도로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스파르타 프라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체코 정규리그 기준으로 무승부가 8번으로 우승권 팀 치고는 상당히 무승부가 많았던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나모 자그레브 역시 지난 시즌 크로아티아 리그 우승을 차지를 했을 때 홈 성적은 16승 2무 무패를 보여줬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정에서는 무려 무승부가 7번이나 나왔을 정도로 8승 7무 3패 무승부가 굉장히 많았던 원정에서의 디나모 자그레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1차전 경기 내용에서의 우위와 유럽 대항전에서의 DNA까지 고려를 한다면 디나모 자그레브가 패배를 하지 않으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디나모 자그레브도 주전 골키퍼 리바코비치 선수가 페네르바치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변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단 스쿼드 가치 면에서도 디나모 자그레브가 1040억 프라하가 628억이기 때문에 디나모 자그레브가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10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아약스 대 루도고레츠의 경기인데 아약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 픽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이미 아약스가 루도고레츠 원정에서 4대1로 대승을 거뒀고 기본적인 체급면에서 아약스가 상당히 우위인 경기이기 때문에 아약스 쪽으로 투표율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독식픽으로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는 이유는 이 경기도 몇 가지 변수가 있어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루도고레츠 원정에서 아약스에서 혼자 3골을 넣었었던 2선 공격수인 쿠두스라는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웨스트햄으로 이적이 되기 때문에 아약스가 2선 쪽에서 상당히 전력 누수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뜩이나 올 시즌 아약스가 에이스 플레이메이커인 타디치 선수가 페네르바츠로 이적이 되면서 2선 공격력이 약화가 됐는데 여기에 쿠두스까지 이적이 됐기 때문에 아약스가 2선에서의 플레이메이킹, 화력 지원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루도고레츠가 비록 1대4로 대패를 당했지만 1차전 맞대결에서 오히려 기대 득점값은 2.16골로 아약스의 1.81골보다 더 높았던 부분이 있고 슈팅 숫자 면에서도 아약스의 7개보다 오히려 루도고레츠가 14개로 2배가 많았었기 때문에 공격적인 상황에서 루도고레츠가 공격 작업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전 골키퍼인 룰리 선수가 어깨 부상으로 결장 중이고 2번 골키퍼라고 볼 수 있는 파스빌 선수 역시 손 부상으로 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2000년생 젊은 골키퍼인 호르터르라는 선수가 아약스의 골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아약스의 호르터르라는 선수가 지난 루도고레츠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 3개의 선방을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약스가 골문 공백이 의외로 덜 느껴질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아약스가 주전 골키퍼의 부재는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약스가 이미 1차전 3골차 승리를 거둬서 여유가 있다는 점과 핵심 2선 공격수 쿠두스가 루도고레츠와의 1차전에서 혼자 3골을 넣은 선수인데 이 선수가 웨스트햄으로 이적이 됐다는 점, 아약스가 최근 주전 골키퍼들의 부상이 있고 루도고레츠가 아약스와의 1차전 공격 지표면에서는 오히려 우세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루도고레츠 쪽 이변을 한번 노려볼 만한 근거가 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도고레츠가 주말에 리그 경기를 치러서 체력적인 누수가 있지만 그 경기에서 5대0 대승을 거뒀고 루도고레츠의 핵심 측면 자원인 택페테이 선수가 1골 1도움을 비롯해서 델레프 같은 핵심 공격 자원들도 골맛을 본 루도고레츠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성과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가 이변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축구 승무패 41회차부터 살펴보면 유독 11번 경기로 들어온 매치업에서 이변 결과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1회차 11번 경기였던 한국 대 모로코 경기가 한국의 패배가 나오면서 8.2%의 이변이 나왔고 승무패 42회차 11번 경기 자메이카에 대 브라질 경기 역시 무승부가 나오면서 이변이 나왔습니다. 43회차 11번 경기인 세레소 오사카 대 FC 도쿄도 세레소 오사카의 패배가 나오면서 15%의 이변이 나왔고 승무패 44회차 역시 셀타비고 대 오사수나 경기 셀타비고의 패배가 나오면서 이변이 나왔습니다. 승무패 45회차 11번 경기였던 AS 로마 대 살레르니 경기 역시 무승부가 나오면서 당시에 풋볼살롱이 이변에 적중에 성공이 됐고 지난 46회차 뉴캐슬 대 리버풀 경기 역시 역배당을 받은 리버풀의 승리가 나오면서 역배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유독 11번 경기로 들어온 매치업에서 이변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역시 이변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연이어서 11번 경기에서 역배당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배당이 나올 차례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적인 부분은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의 개인의 판단에 맡기면서 11번 경기는 아약스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독식픽으로는 루도고레츠 쪽 이변 픽을 취향껏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12번 경기는 루가노 대 위니옹의 경기인데 루가노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위니용 원정에서 루가노가 0대2로 패배를 당했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상당히 대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점유율은 루가노가 원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8%를 가져가면서 점유율이 더 높았던 루가노이고 슈팅 숫자 역시 상당히 대등했던 부분이 있었고 기대 득점 역시 루가노가 1.24, 위니용이 1.31로 대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위니용의 골키퍼 모리스 선수가 선방을 7개나 해내면서 루가노의 슈팅이 번번이 막혔던 것이 루가노 패배의 원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위니용 쪽으로 가는 이유는 유럽 대항전에서의 경험치, DNA는 확실히 벨기에 팀 위니용이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파 랭킹 면에서도 위니용이 75위, 루가노는 211위이기 때문에 확실히 유럽 대항전에서의 경험치는 위니용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스쿼드 가치 면에서도 이 위니용이 459억, 루가노가 346억으로 근소하게 위니용이 더 높은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게까지 많은 차이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위니용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 리그 원정 경기에서 자국 리그 9위 팀에게 0대4로 대패를 당하면서 확실히 원정에서는 다소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위니용이기 때문에 1차전 경기 내용적으로 상당히 대등했다는 점, 루가노가 홈 이점을 고려를 한다면 루가노 사이드도 충분히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가를 것을 추천드리면서 12번 경기는 루가노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니용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데니스 에커트 선수가 자국 리그 포함해서 5경기 5골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루가노전에서도 득점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위니용의 에커트 선수의 골 결정력을 고려를 한다면 위니용이 근소하게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3번 경기는 에버딘 대 해켄의 경기인데 과감하게 에버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1차전 경기 결과만 놓고 보면 해켄이 경기를 주도하면서 초반에 2대0으로 앞서갔지만 후반전에 내리 2골을 넣으면서 동점을 만들어낸 에버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켄이라는 팀은 자국 스웨덴 리그에서 홈 경기 성적은 10승 0무 1패,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4승 2무 4패로 원정에서 상당히 기복이 있는 모습이 있고 특히나 원정에서 득점이 20골이나 줄어드는 약점이 있다는 점에서 해켄이 또다시 원정 기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주말 자국 리그 원정 경기에서도 하위권 팀에게 2대4로 패배를 당한 해켄이기 때문에 확실히 원정에서는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는 해켄이고 특히나 해켄의 핵심 측면 자원인 사디크와 라요니 선수가 주말 자국 리그 경기에서도 활약을 했는데 이 사디크 선수는 주말 자국 리그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실축을 했고 이 라이온이라는 측면 자원은 풀타임을 출전을 했지만 현재 토토캔 어플 정보로는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해켄이 100% 전력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지난 에버딘과의 1차전 경기 막판에 퇴장을 당한 해켄의 수비수 한마르의 수비 공백까지 고려를 한다면 해켄 특유의 원정 기복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에버딘 같은 경우에도 주말 자국 리그 원정 경기에서 2대2 무승부에 그치면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에버딘의 주포 공격수 미오브스키 선수가 골맛을 보면서 최근에 4경기 연속골 좋은 골 감각을 유지를 했습니다. 또한 해켄이 원정 기복이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버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기준으로 홈 성적이 12승 1무 4패 홈발을 받는 팀이고 원정에서는 5승 1무 10패로 굉장히 무승부가 적으면서 홈발을 극단적으로 받는 팀이 바로 에버딘이기 때문에 해켄의 원정 기복과 에버딘의 홈발 그리고 에버딘의 공격수 미오브스키의 좋은 골 감각을 고려하면 홈팀 에버딘이 근소한
우세가 그려지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쿼드 가치 면에서는 오히려 해켄이 321억으로 에버딘의 217억보다 더 높은 부분이 있고, 해켄이 원정팀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배당 자체가 5대5의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해켄의 승리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면서 13번 경기는 에버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즈린스키 대 라스크의 경기인데 즈린스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 투폴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1차전 점유율 65%를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던 오스트리아의 라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스크의 주포 공격수 로버트 줄 선수가 이 즈린스키 상대로 초반에 두 골을 넣으면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던 라스크이고, 주말 자국 리그 경기에서도 이 로버트 줄이라는 공격수가 두 골을 넣으면서 최근에 두 경기 네 골, 좋은 골 감각을 이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즈린스키의 주포 공격수 빌비자 선수 역시 라스크와의 후반전 경기에서 만회 골을 터뜨리면서 경기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라스크 쪽으로 가는 이유는 양 팀의 유럽 대항전 DNA와 경험치를 비교하면 여전히 라스크가 압도적인 우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스크가 웨파 랭킹이 45위나 될 정도로 꾸준하게 유로파 리그, 컨퍼런스 리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팀이고, 구단 스쿼드 가치 면에서도 라스크가 424억인 반면에 즈린스키 같은 경우에는 131억으로 라스크가 3배 이상 높은 가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급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즈린스키가 자국 보스니아 리그에서는 홈발을 받는 팀이기는 하지만 즈린스키가 속해 있는 보스니아 리그의 웨파 랭킹이 42위, 라스크가 속한 오스트리아 리그의 웨파 랭킹이 11위이기 때문에 리그 간 체급 차이도 꽤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즈린스키가 홈에서 공격적인 운영을 하다가 라스크의 노련한 경기 운영과 라스크의 공격수 로버트 줄 선수의 골 결정력까지 나와준다면 라스크가 보다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1차전 경기 내용 자체가 즈린스키가 의외로 팽팽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충분히 받쳐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4번 경기는 즈린스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8억 5천만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47회차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최종 픽만 간단하게 가져가려다가 그래도 풋볼살롱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끌어모아서 현미경 분석을 전해드린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